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데이터는 뭔가 수치상의 의미고 인포메이션은 그 데이터 이용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발견할 때 그게 인포메이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또 한 가지 또 예, 전문가이시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아, 그러면 자, 데이터 하면은 보통 그 산발적으로 다 발생되는 수치들이죠. 그죠? 그거를 가공한 걸, 그러니까 유저가 보고 그것을 필요한 용도로다가 가공한 거를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하면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그죠? 정보 기술이죠. 정보 기술. 정보를 기술화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러분한테 그 나눠주는 거 보시면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현대 미포조선. 이게 제가 1975년에 태어났는데 이 회사도 197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신조선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게 생긴 게 현대 미포조선이 현대 중공업이 세계 최대의 그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근데 현대중공업에 3개 회사가 있어요. 네. 현대중공업이 있고, 지금 보시는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그룹이 망하면서 인수한 현대 중공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회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상호중공업의 지분을 9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얘네하고 얘네는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설립을 할 때, 미포조선 설립할 때 여기에 일본 자금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투자가 들어왔어요. 합작이 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조인트 벤처죠. 조인트 벤처. 그래서 현대에서 51%, 일본에서 49%를 넣었어요. 처음에 사업 목적에는 새로운 배를 만들 수 없게끔 돼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규제를 한 거죠. 너희들 배는 수리를 해라. 배 수리를 해갖고 돈을 벌어라. 근데 새로운 배는 만들지 말아라. 근데 일본에서 쭉 해보니까 수리 조선업 해보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분을 5%만 남겨놓고 다 팔았어요. 95%를 이쪽으로. 전체가 다 95% 이쪽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 기회다 이제 우리가 새로 배를 만들자. 처음에 얘네들하고 합작 조건은 배를 만들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지분이 이렇게 넘어오고 나니까 의사결정할 때 현대 혼자서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리해갖고 돈이 안 돼. 우리 배를 만들자.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1996년도부터 새로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75년도에 설립된 배가, 저 회사가. 그래서 1996년도서부터 이 회사가 이제 수주 행위를 일으켰겠죠. 수주하고 난 다음에 보통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보통 몇 년이 걸리죠? 3년? 아니요. 2, 3년 걸려요. 근데 지금은 2, 3년인데 과거에는 좀 더 기간이 길었겠죠.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진보했어요. 블록 형태로다가 딱 만들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완전히 하나하나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만들었던 게 거의 2000년 정도 돼야지. 2000년도가 되어서야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계약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잠깐 뒤에를 보지 마시고, 이 회사가 그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출자 현황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현대중공업 지분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인이 어떤 그 전문 투자를,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 개인이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거를.
근데 해갖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7.98%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8% 가지고 있는 거죠. 포스코 지분을 또 1% 가지고 있어요. KCC 지분을 4% 가까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게 하이투자증권. 이게 하이투자증권이 예전에 CJ 투자증권이었어요. CJ 거를 인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자산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포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을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주들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가치가 변동이 크면 클수록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이 커지겠죠. 그죠? 커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 1996년도에 이 회사가 사업 목적을 신조선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PC 시장에, 전 세계 PC 시장에 60%를 점유하고 있어요. PC 하니까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배의 60%를 현대미포조선에서 독점하는 거죠. 그죠? 전 세계 시장에 6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도 매출 목표가 4조 원이에요. 올해 한 4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올해. 그래서 순이익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도 대단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랬던 회사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회사 아니었다는 거죠. 이 회사에 한번 뒷면으로 넘겨볼까요? 뒷면에 넘기면 뭐가 나오죠?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그래프. 네. 주식 그래프인데, 이거 프린트가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보시면 아마 2002년도 10월 7일자에 2,760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2,760원에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3,000원대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랬죠. 96년도에 사업 목적을 바꾸고 난 다음에 2000년도부터 매출이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매출액이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해요.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래서 2003년도까지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 뭐 이상하다. 갑자기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막 증가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은 사람들 눈에 블라인드가 쓰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네. 안 보인 거예요. 커튼이 갈려진 거죠. 근데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몰리겠죠. 그죠? 그전에는 관심 받게 좀 보고 있어요. 전혀 1,000억 원도 안 하는, 시장 가치가 1,000억 원도 안 하는 회사였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003년도부터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지분 가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대중공업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현대중공업도. 현대미포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주가 상승이. 두 회사가 똑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현대중공업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들어요. 5대 기업 안에 들어요. 현대중공업이. 근데 그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수직 상승하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8%의 지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수직 상승하죠. 그죠? 처음에는 1,000억이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지나고 1년 지나니까 갑자기 1조 원이 돼 있고 다음에 지나니까 2조 원이 돼 있고 3조 원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도 자산 가치도 급격히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상승했어요? 영업 가치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과 영업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딱 3배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거의 3배. 네? 3, 4, 5, 6, 7호일까요? 3년이었어요. 2003년. 2003년도부터 올라서서 2007년도까지 한 거예요.
처음에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근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또 3배가 올랐어요. 또 3배가 올랐으면 처음에 몇 배죠? 9배. 네, 9배죠. 그죠? 근데 2005년도 또 2006년도까지 또 3배가 올랐어요. 27배죠. 그죠? 27배예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몇 배가 또 올랐어요? 또 3배가 또 올랐어요. 81배가 되죠? 그죠?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얼마가 된 거예요? 8점이었지. 네. 8,100만원인가요? 네. 네.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8,100만원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아까 2,760원짜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0만 7,500원까지 올라갔어요. 40만 7,500원까지 올라갔어요. 3,000원에서 40만 7,500원까지 약 134배 올랐습니다. 134배. 134배 올랐어요. 네, 참 신기하죠?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마젤란 펀드라고 운영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유명한 전설적인 가치 투자가예요.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13년 동안 2,700%가 상승했습니다. 13년 동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27배. 네. 13년 동안 27배가 올랐어요. 투자를 해갖고.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은퇴했어요. 마젤란 펀드에서 이제 물러났어요. 이 사람은. 물러나면서 자기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을 봤어요. 도대체 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이 얼마큼 났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자기가 그 운영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놀라운 수치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은 5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50%가 넘는 사람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이에 3배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배가 올랐는데 그냥 매일 뭐 0.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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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씩 365 이렇게 올랐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때는 하루에 2% 올랐다가 어느 때는 마이너스 3% 됐다가 어느 때는 3% 올랐다가 어느 때는 마이너스 2% 됐다가 어느 때는 11%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요? 올라갈 때 사가고 내려갈 때 파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현대미포조선이 신조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PC, 그러니까 석유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시장의 60% 마켓 쉐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한번 촥 내려갔죠. 그렇죠? 제가 이 회사를 굉장히 늦게 발견했어요. 10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 제 기억으로 한 22만 원 정도인가 27만 원 거에 파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몇 주 안 샀어요. 한 12주 정도 샀나? 용돈을 썼을 거예요. 용돈을.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만 원에 사는 것도 모험이죠. 3,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올라간 건데 이거를 산다. 근데 가치 투자가 입장에서 10만 원일 때도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지금 이 회사의 가치는 저는 40만 원대에 봅니다. 네, 4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치는 11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